사랑이나 결혼은 누군가의 강요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부모님 때문에 준호는 요즘 골머리가 아팠다. 그의 부모님이 오랜 친구인 보영과 결혼을 하라고 했다. 집안 어른들끼리 이미 합의를 본 사항이니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준원에게 통보하듯 했다. 무슨 기업을 인수합병하듯 그것도 아니면 키우던 짐승을 짝짓기 시키듯 그렇게 별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자신의 부모를 준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미 보영이한테도 부모님들이 다 말하고 이해시켰을 거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준비해. 잠시 정적이 흘렀다. 준원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지금 눈을 뜨고 악몽을 꾸고 있는 건가 싶었다. 아니면 자신의 귀에 문제가 생겼거나. 준원은 방금 자신의 귀로 들어온 말을 부정했다. 준원이 붙인 춘권의 눈을 반항기 가득한 시선으로 직시하며 말했다. 몇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전 보영이랑 결혼 안 합니다. 죽어도 절대 그 애랑은 못 한다고요. 그런 준원의 말을 춘권이 일시에 묵살하며 다시 강압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여기에 내 선택권은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을 텐데. 하라면 해. 그게 그렇게 명령한다고 되는 겁니까? 전 안 해요. 못 해요.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준원이 씩씩거리며 부친의 서재를 뛰쳐나왔다. 차를 준비해 들고 가던 모친 애수가 화가 잔뜩 난 채로 현관을 향해 걸어가는 준원의 모습을 보며 멈춰섰다. 준원아. 불러도 대답 없이 준원이 그대로 집을 나서자 애수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애수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다. 춘권이 인상을 팍 구기며 앉아 있었다. 책상으로 다가간 애수가 차를 내려놓으며 걱정스럽게 춘권을 바라보았다.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좋으라고 하는 거지. 나 좋으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저놈이 결혼이라는 걸 하려고 하겠어? 그렇긴 해도. 애수는 춘권이 왜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지 잘 알고 있었다. 남녀공학인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다니면서 줄곧 준원을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들은 많았지만 정작 준원은 여자들에겐 도통 관심이 없었다. 늘 남자친구들과만 어울려 다니는 그를 타들 게이가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그에게 유일한 여자친구는 보영이었다. 집안끼리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고 같이 어울려 식사도 하고 파티도 참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둘 사이에 이성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럴 확률은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적다고 준호는 확신했다. 둘은 그의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서로를 단 한 번도 이성으로 느껴 본 적이 없는데 다짜고짜 결혼을 하라고 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것이다.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준원은 이상했다. 준원의 부모는 그의 개이설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것도 부모의 불안감을 키우는데 한몫했다. 그래서 그나마 준원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보영과 결혼을 시키려는 것이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연애 감정도 생기고 그렇게 부부가 되어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보영의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비혼주의를 외치는 딸을 얼른 결혼시키고 싶어 했다. 이왕이면 믿을 수 있는 집의 아들과 말이다. 준원이 개일 거라는 말을 보영의 부모는 믿지 않았다. 소문만 그렇지 정작 남자와 함께 있을 때도 준원은 스킨십을 싫어했다. 그냥 보영처럼 연애며 결혼이며 그런 것들이 다 귀찮고 싫은 것뿐이다. 그런 둘을 결혼시켜 붙여놓으면 그래도 꽤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 준원 부모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보영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해볼 줄 알았는데 더 강하게 거부하는 것 같아요. 정말 친구 이상은 아닌가 봐요. 너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준원이 애수는 은근히 걱정되었다. 저러다가 반항심에 정말 남자를 애인이라고 데리고 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봐서 조건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야. 그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지. 그래도 본인이 싫다는데 강제로 묶어놓고 식을 올릴 수도 없잖아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준원을 꼭 결혼시키고 말겠다는 춘권의 의지는 완고했다. 부자의 신경전에 중간에서 애수만 애가 타고 있었다. 애수가 춘권의 손을 가만히 붙잡았다. 여보 천천히요. 원래 너무 밀어붙이면 반항심만 커진다잖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하라고 등 떠밀면 죽어라 하기 싫어하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 너무 그러지 말아요. 응? 후. 알았어. 달래듯 부드럽게 손을 쓸어주는 애수의 행동에 춘권이 마지못해 화를 누그러뜨렸다. 오죽 답답하면 이럴까. 춘권의 마음을 애수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다. 보영이는 어떻다고 해요?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는 춘권을 보며 애수가 물었다. 준원 몫으로 타온 차는 애수가 마셨다. 아무 반응이 없다네. 좋다 싫다 말이 없대. 너무 믿기지 않아서 그러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고. 둘이 잘 어울릴 거라는 건 어쩌면 우리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럴지도 모르지. 그래도 이렇게 분위기 잡아서 몰아가면 서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 춘권의 말에 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했다. 너무 친구처럼 오래 지내온 터라 서로에 대한 감정이 무뎌졌는지도 모른다. 원래 친구가 이성으로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두 사람의 부모는 그런 경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캔 맥주의 뚜껑을 따서 입으로 가져간 보영이 한 모금을 머금고는 창밖을 가만히 쳐다봤다.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고 있었다.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다들 마른 장마라고 걱정을 했었다. 가뭄으로 이어지면 어쩌나 했는데 천만다행이다. 말을 해보라니까? 내 생각도 나랑 같은 거지?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준원이 보영을 다그쳤다. 분위기에 취해 맥주 좀 마시려고 했더니 난데없이 들이닥쳐서 방해한다.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결판을 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준원이었다. 자신은 부친을 절대 닮지 않았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성급하고 빠른 결론을 내야만 하는 성격은 준원의 부친과 똑같았다.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렇게 달려와 사람을 탁달하는 건지. 보영은 초조한 기색으로 자신을 직시하고 있는 준원을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글쎄. 준원이 바라는 답을 해주기 싫어 보영이 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준원의 눈썹이 한쪽만 마뜩잖게 휘어 올라갔다. 그런 준원을 무심하게 쳐다보며 보영이 맥주를 느긋하게 홀짝거렸다. 솔직히 보영은 부모들의 결혼 제안을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결혼식장에 끌려가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상대가 준원이라는 것에도 그렇구나 하고 무신경하게 생각했을 뿐이다. 부모님들 사이가 워낙 돈독했었고 늘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로 나중에 사돈 맺으면 참 좋겠다는 소리를 했던지라 그 말을 현실로 옮기고 싶어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보영은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회의적이었다. 성인 남녀가 가족이 되어 함께 사는 게 결혼인데 고부 갈등이니 성격 차이니 이런저런 속 시끄러운 일로 이혼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물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영은 성격상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살갑고 애교 있는 성격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잘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애초에 골치 아픈 결혼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다. 그랬는데 준원의 부모님과 자신의 부모님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추진한다고 했다. 당사자의 의견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강압적인 결혼이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부모가 정한 상대와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니. 반항적이고 독립성이 강한 준원에게는 더더군다나 통하지 않을 헛소리이기도 했다. 준원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알 텐데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 그 부분이 보영은 궁금했다. 그리고 자신과의 결혼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준원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준원이라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영은 생각했다. 그의 부모님을 그녀는 삼촌과 숙모라고 불렀다. 그만큼 친근한 분들이었다. 지나치게 간섭하실 분들도 아니었다. 양쪽 부모님들이 바라는 건 오로지 자신들의 하나뿐인 자식이 결혼해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다. 무슨 대답이 그래?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그럼 넌 이 결혼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캔 맥주를 내려놓으며 보영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가 열변을 토하는 준원을 무미건조하게 쳐다봤다. 마주 그녀를 응시한 준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어서 빨리 대답해보라는 재촉이었다.